안녕하세요. 오바무라 한국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PCE 지수,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전월보다 0.1% 더 올랐죠. 당연히 전 지수, 그러니까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당연히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에 영향을 미친 건데, 이거 뭐 어디까지나 연준의 말대로 시장의 기대치,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아주 낮은 수치로 하향화되는 그런 지표가 아니란 얘기죠. 미 상무부가 밝힌 미국의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는 전월 동월 대비 0.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2.6%가 올랐다는 얘기죠. 3개월 연속 2.8% 정도 머물러 있다가 살짝 꼬리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중요 포인트를 디테일하게 봐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부분이고, 대체로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란 얘기죠. 연준이 제일 찍어서 보는 부분이 이겁니다. 시장은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연준은 이런 건 둘째치고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 요지부동 그리 긍정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긴축적인 상황을 유지한 것에 대한 효과가 지금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한마디로 자뻑이죠, 자뻑. 계속적인 긴축 국면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실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올 때까지는 관망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뭐 세상에 이런 리버스트, 오토 리버스트 같은 경우가 없죠. 그냥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건데, 결국 지난주 블룸버그가 경고한 영원히 고금리는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에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 문구가 방점이 되겠죠. 결국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달러의 위력이 상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 자체적인 공포심리. 이게 지금 미국 재정 파탄보다도 더 심각하게 깔려있는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중거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미국은 마이웨이를 가게 될 겁니다. 아무리 시장의 기대에 충족하는 약간의 변동 요인이 나와도 결국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는 손에서 뺄 수 없는 거고, 타노스의 건틀렛은 벗겨질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금융 헤게모니,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지존의 파워는 지금 뭐 유럽을 때려 눕히고 있고, 중국을 약화시키고 있고, 일본을 사면 초과에 빠뜨린 엄청난 쓰나미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지위를 포기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번에 PCE는 아마 셀프 칭찬, 토닥토닥 스스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차원에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렇게 PCE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서 나오니 가상화폐 시장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연준이 차세대 금융 권력의 가장 선봉에 꽂아둔 깃발인데, 이더리움을 이번에 뭐 ETF 현물로 승인하면서 미국 나스닥은 아마 가장 융합적인 금융 시스템을 가지면서 탄력적으로 모든 자본을 빨아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블랙홀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슬슬 균열 조짐을 보이네. 가상화폐 대장주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2.14% 내린 6만 달러에서 겨우 거래가 됐어요. 이날 한때는 6만 선까지 붕괴가 되는 모습을 보인 건데, 급속도로 가상화폐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 PCE 지수가 시장 예상치 하회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뜨거울 거라는 예상, 완전히 뭐 뒤통수를 까이게 된 거고, 일본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대거 빠질 거란 소문이 자자하게 돌면서 술렁거리는 파고를 타고 가상화폐 시장에 타격을 입은 건데, 지금 일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 초과죠. 엔화가 161엔까지 찍는 뭐 사상 유례없는 엔저 현상에 직면하면서 이젠 엔화를 방어하기 위한 실탄을 장착해야 해서
현물을 공식적으로 빼내서 금고에 채워 넣어야 하는 시점인데 뭐 당연히 미국 국채의 최대 고객인 일본이 미국채를 뺄 수도 있고 이미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모습도 보여서 가격은 크게 유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2.3% 하락. 이거 뭐 미 연준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서 어긋나는 이 퍼즐이 튕겨나가는 모습이라서 바짝 긴장의 끈을 조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전조냐? 기준금리 내려가면 모든 자산 시장이 역으로 완전히 해체되고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금리가 내려가면 이와는 정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대로라면 그렇지만 결국 금리로 묶어놓은 자산 시장은 그동안 거품을 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그렇게 묶여있던 금리가 만들어 놓은 시장의 환각 상태.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역으로 작용하면서 증시를 끌어왔고 그런 기대 심리가 실질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도 자산시장 자체를 일말의 금리 해빙 현상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고금리 바다에 노를 저어왔는데 막상 인하 쪽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그동안 선빵으로 혜택을 누렸던 증시와 암호화폐의 기대 심리는 이미 빼먹을 거 다 빼먹은 안고 없는 찐빵, 공갈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시장의 거품이 붕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속도는 배가가 돼서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면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동안 고금리 환경에서 가시밭길 해치고 10만 달러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뒷심은 바로 지금의 고금리에 대한 역작용,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해빙기가 오면 더욱 가치가 떠오르게 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만들어 놓은 해저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위험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수익을 불러오는 위기의식으로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역할인데 그렇게 한쪽으로 꽉 당긴 줄을 놓으면 상대는 그렇게 간당간당 줄을 잡고 있다가 힘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와르르 붕괴하고 말죠. 딱 이런 원리입니다. 지금껏 미국의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은 이런 고금리 혜택을 톡톡히 본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와해되기 시작한다? 극도로 물려 있었던 거품들이 와르르 터지기 시작을 하겠죠. 자산시장은 기대로 올려놨던 수치들을 그대로 현실에서 뱉어내는 균열 양상을 보이게 될 가능성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미 연준은 고금리 고삐를 놓지 않으려 할 거란 얘기죠. 그냥 금리를 손에서 놓는 순간 시장이 폭발할 거라는 단순 계산식은 처참하게 무너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기대 심리가 만들어 놓은 시장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금리를 손에서 놓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는 지금 한국 부동산 집값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집값이 반등이다, 상승이다, 불장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건 거의 뭐 2년여 동안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3.5% 수준에서 눌러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다시 꿈틀거린다는 것.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실체 없는 부동산 자산 시장의 성장은 결국 이 자체의 기대 심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역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트리플 악재가 공을 골대 안으로 더 가깝게 넣어야 한다는 일종의 울트라 집중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데 스포츠는 이런 심리적 시뮬레이션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기본 피지컬이 받쳐줘야 생각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집값이 딱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대출이 풀려서 나온 이 시중의 자금들이 집값 상승이라는 골대를 향해서 볼을 몰고 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피지컬, 현실적인 집값 상승의 장기적인 요인이 되지 못하는 휘발성이 높은 한순간에 휙 하고 날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저질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단기간의 움직임이 단기간에 훅 하고 뒤로 꺼지게 된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한국 자산시장, 특히 집값은 이런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부동산 시장의 온기를 대표줄 기본 화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피지컬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매물 상황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5월에 5천 건 찍었다 했지만 이게 되게 그냥 막연한 기대 심리로 움직였다는 건 매물 자체가 제대로 소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 결국 오늘 나온 서울 매물량 증가 추세는 전국에서 서울이 1위입니다. 6월 29일 기준으로 서울은 확실히 늘어나는 추세 보이고 있고 단순한 도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값을 넣어봐도 이거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매물량이라는 얘기죠. 결국 수요자들의 소폭의 움직임이 거래량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건데 전체 매물량을 지울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5월 거래량은 4,943건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실수요가 만들어내는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망세는 더 이상 지금까지 올라온 집값을 더 이상 소비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오른 서울 집값에 대한 피로도 여전히 높은 상태라 일부 제한적인 거래 외에는 그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움직이는 거래는 기대심리, 그것도 낙관적인 전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전망, 더 이상 버텼다가는 벼락거지 될 수 있다는 이 공포심리에서 비롯된 앞으로 이 집이라도 사면 더 큰 위기는 모면할 수 있다는 이 마이너스 기대 심리에서 움직이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린 비트코인이 미국 PCE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해도 폭락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자산시장의 허들이 높았기 때문에 쫓기듯 몰려다녔던 기대심리가 이후 금리 변동 요소가 터지면 완전히 그 거품까지 꺼질 수 있는 새로운 자산시장의 붕괴로 이어지는 그 수순이 그대로 한국 부동산 집값에서도 재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한국도 기준금리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춰도 그동안 빼먹을 거 다 빼먹은 알짜 없는 이 거품 시장에서는 동탄 GTXA가 개통이 돼도 주변 집값이 지지부진했던 것처럼 이미 기대 심리로 장사팔이를 했던 계절이 끝나게 되면 금리 변동 요소와 관계없이 이미 수요가 철수에 들어간 상태에선 급격한 자산 시장의 하락이 이전보다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의 마이너스 기대 심리로 움직이는 부동산 현상은 상당히 위험한 실체 없는 자산으로 가는 다리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부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개인이 정신없이 받아놓은 대출이 결국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단단하게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 두려움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깨면서 나가면 정말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간밤에 터진 미국의 PCE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 폭락과 나스닥의 하락, 기존 예상도와는 너무도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위기의식에 몰린 기대심리가 만들어놓은 허상 같은 자산의 거품이 얼마나 신랄하게 꺼지게 되는지를 지금 한국 집값의 실체 없는 상승이라는 그림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코 지금 무주택자는 불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 골든타임 꼭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